이거는 지금 고무입니다. 고무 제품이고요. 어, 흡기 매니폴드 덮개 하고, 음, 엔진 상부하고 체결할 때 중간에 끼워 넣는 고무입니다. 길쭉하죠. 길게 돼 있는데, 일부분을 지금 확대를 해놨는데, 대단한 침이래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고리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고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쭉 전체가 다 이렇게 고리 잡혀 있어요. 엔진오일 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골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보세요. 이게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두께가 있는데, 이 두께가 있는 걸 이렇게 끼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끼우는 건데, 이게 그냥 꼭 끼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 골을 만들어 놓은 부분 있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두 줄로 골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골이 만들어져 있죠. 위로 도드라져 있잖아요. 가운데는 패여져 있고, 이게 균일하게 돼 있어요. 이 고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끼워 넣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엔진 헤드 부분에 이거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이 고무를 끼워 넣으면은 이 부분들이 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위아래가, 위쪽 아래쪽이 좀 튀어나와요. 골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들을 위에서 나사를 조이게 되면 이 부분들이 눌리겠죠. 여기가 나사를 조이면 이 골 부분들이, 확대를 해놨더니 이 골 부분들이 눌릴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부글부글 끓을, 그렇게까지는 않게 되겠구나. 엔진 오일이 상당한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흡기 매니폴드 상부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로 눌러주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골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아래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그늘이 져서 그런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게 골이에요. 골. 이렇게. 날개 달리듯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쪽으로 더 가야 되겠구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골이 펴져 있어요. 쭉 가가지고 쭉 이렇게. 이 도드라진 부분, 밖으로 이렇게 도드라진 부분은 움푹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질 않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 나사가 26개였죠. 긴 나사 4개, 짧은 나사 22개. 범퍼 있는 쪽, 그쪽에 일렬로 해가지고 8개. 중간에 11개. 그죠? 11개, 8개, 11개, 7개 이렇게 들어가죠. 11개, 7개. 아니. 범퍼 앞쪽에서부터 8개, 7개, 11개 이렇게 들어가서 도합 26개가 들어갔었죠. 나사가. 그 중에서 긴 나사가 4개였고. 그걸로 본체하고 흡기 매니폴드 그 플라스틱 덮개를 조이면, 그러면 이 골 부분 하고 이 뒤에 도드라진 부분, 이 부분이 밀착이 돼가지고 엔진 오일이 밖으로 새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 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흡기 매니폴드
플라스틱 나사로 조이는 부분에서 엔진 오일이 자꾸 샜단 말이에요. 왜 새겠어요? 이게 눌려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한 알갱이도 분자 한 알갱이도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밀착이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그 흡기 매니폴드 플라스틱 그 부분을 뜯어내면 청소를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뜯어내면 이 고무를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눌려가지고 다시 접합을 했을 때 복원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그 처음 신품으로 갖다 장착을 해서 밀폐시키는 정도까지 그렇게 밀폐가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육안상으로 그때 제가 처음 뜯어본 거니까 처음 뜯어봤을 때는 이 차이점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고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도드라져 있고 밖으로 좀 있으니까 그걸 그냥 눌러서 하면 되겠지. 그리고 조인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차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나사 부위에서 새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 제조상에 플라스틱 뚜껑 부분을 제조를 하면서 중간 부분에 나열되어 있는 그 나사 체결 부위 그 부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찌 됐든 내일은 이걸로 제가 교체를 하려고 해요. 교체하는데 뭐 이제는 간단하죠. 처음에 할 때는 좀 힘들어가지고 아유. 그러면은 엔진 오일은 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동그란 부분들이 보여요. 보시면 이거 좀 처음에는 좀 작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을 좀 작게. 그렇지.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이 보이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들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이 동그란 부분들이 흡기 매니폴드 플라스틱 그 덮개 부분에 나사 체결하는 부분이에요. 나사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나사가 자, 이 덮개의 아래쪽은 어떻겠어요? 이 덮개의 아래쪽은 이 고무의 아래쪽은 엔진 헤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위쪽 부분 이 위에다가 덮는 거는 플라스틱 그 매니폴드 흡기 매니폴드 뚜껑이 되겠죠. 그 두 개 사이를 체결해 주는 건 나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네. 그럼 어떻겠어요? 엔진 오일은 어디에서 돌아다닙니까? 이쪽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엔진 오일은 이쪽에서 돌아다니고 나사가 체결되는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이쪽에서 흘러나올 일은 애당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엔진 오일이 이쪽에서 흘러나올 일이 아예 없었던 거라고.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 오일이 밖으로 새 나온다. 흡기 매니폴드에서 밖으로 새 나온다 이랬을 때는 그거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거는 흡기 매니폴드에서 새 나오는 거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뭐 설명드린 대로 나사가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사 부위 이게 좀 동그라미가 몇 개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6개에다가 둘 넷 다섯 9개거든요. 이 동그랗게 고무가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9개가 있어요. 지금 개수를 세보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위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구나. 1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모양이 조금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죠. 요 모양은.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다. 어디서 본 모양일까요? 인젝터를 고정해주는 쇠 모양하고 똑같죠.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인젝터를 고정해주는 쇠 모양하고. 자, 결론 뭐겠습니까? 이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엔진 헤드 부분하고 엔진의 위에 뚜껑 부분하고 흡기 매니폴드 뚜껑 부분하고 두 개를 체결해주는 그 나사라든가 체결하는 그 부속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 오일, 이 엔진 크랭크 축이 있는 엔진 오일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동그랗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샌다. 특히 이 부분에서 기름이 샌다. 볼 것도 없죠. 고무, 이 고무가 주저앉은 거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뜯지 않아도 그럴 수는 있어요. 오래되면 뜯질 않다 하더라도 이 고무의 탄성이 줄어들면서 미세하게 조여주는 게 좀 헐거워질 수 있죠. 그리고 엔진 오일은 어떻습니까? 엔진 오일은 경유가 폭발해가지고서 이제 경유가 폭발하는 거하고는 달리 실린더에서 폭발하는 거하고 달리 엔진 오일은 압력이 이렇게 가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엔진 오일도 주행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팽창하죠. 팽창하면 갈 데가 없죠. 여기저기 다 막아놨는데 어디로 갑니까? 엔진 오일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압력이 일단 생긴다 이거죠. 물론 그 엔진 오일 훈증기가 빠져나가도록 앞쪽에 좀 터 나가지고서 이제 흡기 덕트 쪽으로 해서 그걸 섞어가지고 이젤 밸브 쪽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연소시키고 그런 기능을 있던데 어찌 됐든 간에 엔진룸에서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올라오는 그 엔진 오일, 이 엔진 오일은 팽창을 하고 뜨겁고 압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거워지면은 밖으로 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차를 오랫동안 이렇게 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와 보면 그냥 시동 걸어놓고 세워뒀던 것보다 기름이 많이 새 있는 거죠. 네, 뜨거워지고 새 나올 여건이 더 되니까 요리로 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들 여기에 여기에 이 도드라진 부분 요 부분이 많이 주저앉아 있을 거예요. 차를 확인해 보면. 그래서 이걸로 갈아 끼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흡기 청소를 한다 그럴 때도 그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경유차 흡기 청소한다 그럴 때 문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유차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유, 경유차는 뭐 그 카본이 생기고 그거 흡기 청소하고 배기 청소하고 EGR 하고 뭐 DPF 하고 아유 골치 아프고 그렇지 않았던 거죠. 진실은 뭐겠습니까? 부속이 비싸. 이거 40만 원 받아야 돼 이거. 제대로 해주려 그러면 40만 원 받아야 돼요. 이거 지금 흡기 매니폴드 쪽에 흡기 청소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40만 원은 받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겠어요? 수입차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차. 그것도 싸죠. 보통 60만 원, 뭐 100만 원도 받고 그래요. 조금 이제 단가 있는 차들은. 그럼 그게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비싸지, 비싸기는. 40만 원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제가 그 유튜브로 해서
이것저것 뭐 오일 갈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임까지 해가지고 통상 지금 정비소에서 하는 걸로 따질 때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700만 원이 넘습니다. 전 다 수리해 봤으니까 계산 바로 나오잖아요. 700만 원이 넘는 거를 지금 손을 대는 거예요, 제가. 네? 그것도 좀 단가가 있는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넘는 수리 내역이죠, 그게. 네. 이 고무, 이게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6만, 얼마인가? 6만 3천 원? 이게. 부가세까지 해서 한 6만 5천 원? 6만 2천 원, 3천 원 그래요, 부가세까지. 이 고무가. 그나마 싼 거예요, 볼보는. 이거 벤츠 쪽이나 뭐 BM 쪽, 그쪽에서 이런 부속이라 그러면 한 15만 원 넘어갈 거래요. 15만 원, 20만 원 할 거래요. 그럼 보세요. 저거 황동 링하고 인젝터 동링하고 그다음에 인젝터 고무하고 그거 3만 원이 넘습니다. 부가세까지 3만 원 넘어요. 하나가. 그럼 5개면 3분 15만 원에 한 16만 원, 17만 원 된단 말이야. 5개 하면. 그 이거까지 얼마야? 20만 원이야. 싸게 파는 거예요. 볼보에서 그냥 싸게 공급하는 거야. 이거 옛날엔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렇다고. 예. 그러면 흡기 청소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흡기 청소하고 인젝터 청소하고 뭐 한다 그러면 부속값만 일단 뭐 인젝터 빼고 인젝터 동링 뭐 이런 거 다 빼고 흡기 청소만 한다 그랬을 때 일단은 7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가만. 바로 오지도 않아. 퀵으로 받으려고 하면 또 퀵비 해야 되고. 응? 무슨 뭐 편지 봉투에서 넣어서 보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센터하고 응? 수리업체가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편지 봉투에 넣어서 응? 속달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야. 퀵으로 오면은 그건 뭐 5천 원이라도 줘야지. 이 7만 원이 요것만. 그 다음에 엔진오일 교체이죠. 엔진오일 교체하려 그러면은 엔진오일 보통 얼마 들어갑니까? 센터에서 했을 때는 엔진오일 뭐 4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막 그러는데 엔진오일은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흡기 청소한다 그랬죠. 나오면은 얼마예요? 엔진오일하고 이것만 해도 아무리 못해도 3, 4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응? 엔진오일 원가는 얼마나 할래나?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일반적인 거 써도 10만 원 넘잖아요. 저는 뭐 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만 10만 원 넘어가니까 이것만 해도 20만 원이에요. 원재료 값만 20만 원. 엔진을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엔진오일 바꾸고 그다음에 필터 갈아야 되잖아요. 엔진오일 필터 갈아야 되는데 엔진오일 필터가 지금 센터에서 3만 원 좀 받죠. 그럼 원재료 23만 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오일 찌꺼기들 있는 거 다 불어내야 되는데 오일 찌꺼기 불어내려 그러면은 용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화공약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화공약품 안 쓰고 뭐 뜨겁게 쪄낸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장비값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1000만 원만 하겠어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000만 원? 더 할걸? 그 얼라이먼트 기계가 보통 1억씩 하고 그래요. 예? 얼라이먼트 본다고 그 기계 이렇게 외계인처럼 쭉 이렇게 양쪽으로 큰 거 있잖아요. 전자 감지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1억이 1억. 예? 1억 거. 유럽 쪽 거 아니더라도 한 7천? 이렇단 말이야. 이 오일 찌꺼기를 쪄낸다. 부속 뭐
고무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속들 이런 거 빼내가지고서 뭐 쪄버린다 이래가지고서 흡기 청소한다 그럴 때 그런 장비 1억 이상 가는 그런 장비들 그걸 쓰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화공약품으로 깨끗이 닦아 그 녹여내고 그리고 또 닦아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양도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많이 싸지고 좋은 용도에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 20, 20, 그 완전히 다 하려 그러면은 뭐 화공약품들 통에 넣어서 파는 거 가지고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4, 5만 원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화공약품 그 4, 5만 원 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사실은 제대로 청소가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뭐 재료비만 해도 30만 원이잖아요. 최소한. 그러면은 40만 원에 해준다 그랬을 때 그게 비싼 게 아니란 얘기예요. 10만 원 받고 그 짓을 언제 합니까? 그거 하루 종일. 응? 하루 동안 10만 원 받고 공임 10만 원 받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도 안 쉬고 매일 그 짓을 하면은 한 달이면 300이에요. 그죠? 한 달은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300 아닙니까? 300. 예? 돈 300만 원이면 직원 인건비도 안 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근데 흡기 매니폴드나 이쪽 다 뜯어가지고 흡기 청소한다 그랬을 때 하루 종일 걸려요. 숙련된 경우에는 뭐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할 수 있겠죠. 그래도 별 재미는 없는 거죠. 하루도 안 쉬고 그냥 30일 꼬박 두 대씩 흡기 청소를 한다 그랬을 때 600만 원이네요. 인건비가. 그죠? 또 부가세 내야지. 소득세 내야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어? 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동차 제조사만 배불려 주는 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무슨 6만 원씩이나 합니까? 이게 지금 중국에서 6천 원이면 만드는 거. 근데 중국에서도 요즘 또 품질도 높아지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통 지금 한 아무리 못해도 한 2만 5천 원, 3만 원은 받아요. 거기도 반값이긴 하지만 중국산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있어요. 그거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팔죠. 근데 미국에서 파는데 미국 애들은 유럽보다 더 사기꾼들이죠. 훨씬 더 사기꾼들이죠. 더 비싸. 예. 세상에 그렇게 하나 그죠? 더 비싸요, 더 비싸. 그리고 배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국까지 올라가려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배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지. 미국 제품들을 뭐 직구한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래도 한국 거보단 싸. 한국 거보단 싸 그래도. 음. 근데 유럽 거하고는 거의 맞먹죠 그냥. 어쨌든 이 자동차 부속이라는 게 상당히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비 지침서라든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비 지침서에 따른 소모품이나 소모품 교체나 정비는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정비 지침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항목 중에는. 그러나 대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골 부분, 이 부분이 완전히 다 뭉개져 있을 거예요. 뭉개졌다기보다 압축돼 가지고 편편해져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저번 주에 그 흡기 매니폴드 뜯을 때 죽을 뻔했는데 그때 이 도드라진 부분을 느끼지 못했어요. 손으로 만지고 그러면서 이 도드라진 부분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요. 분명히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이 도드라진 부분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됐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정비소에서도 그런 거 다 보고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보고하기도 하죠. 그러나 생각보다 배터리 가게라는 데 있죠. 배터리 가게라는 이런 그 소규모 업체들이 그래서 그렇게 부품들이나 이런 걸 세밀하게 꼼꼼하게 봐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걸 못해요. 그거를 한번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납니다. 생각보다 그 부속 부품 이 부품들이 잘못된 거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죠. 그 정비소 입장에서는 수리점 입장에서는 그거 얘기를 못 해주잖아요. 그거 얘기해주면은 그냥 완전 알거지를 응? 한두 개 한 것도 아니고 알거지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예요. 그리고 부속을 수입해서 가져와서 공급한 사람도 알거지 될 수가 있고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부속이 잘못했어도 얘기를 못 하고 얘기를 못 안 해줍니다. 입장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량 운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세밀하고 전문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죠. 특별히 따져보기 전에는. 그리고 뭐 요즘 유튜브에서 세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해주는데 매우 그 세밀하게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런 부속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속 단가라든가 부속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잘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입장이 있거든. 그리고 뭐 자가 정비한다는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역풍이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고무 이 6만 원대의 이 고무를 응? 교체를 안 해가지고 저 정비소에 몇 번을 들어갔는데요. 저 기름 엔진룸에 오일 저거 버글버글한 거 저거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또 이제 실내에 가스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서 제가 한 3년 넘도록 3년 넘는 기간 동안 한 7번 센터까지 들어갔어요. 센터도 들어갔어요. 당연히 센터도 들어갔어요. 한 10번? 10번도 넘는 것 같은데 한 15번? 그런데 이만한 거를 해결을 못하고 고무가 저지경으로 돼 있는 거야. 이만한 거 해결을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그 가스킷도 교체를 하고 또 배금 촉매에 있는 부분 있죠. 배기관하고 터보 있는 쪽 그쪽에 또 그 가스킷이 있거든요. 연결 부위가 그거 뜯어가지고서 중간에 가스킷 껴가지고 하고 그래도 냄새는 계속 나죠. 날 수밖에 없지. 그게 배기 냄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기 냄새가 아니고 엔진 오일 냄새였는데 엔진에서 나는 냄새가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정비소에서는 엔진에서 에? 엔진 오일이 새고 그 엔진 오일이 실내에 유입되는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엔진룸하고 실내하고는 완전히 벽이 쳐져 있어가지고서 공기가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으로 들어오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일부 그 정비소에서는 엔진룸에서 오일이 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우징을 교체를 했지 70만 원 줬어요. 하우징 교체하는데. 근데 하우징 교체하면 해결이 됩니까? 네? 흡기 매니폴드 나사 체결 부위에서 새는데 이게 해결이 돼요 그게? 이 고무를 바꿔야지. 이 고무를 바꿔야 이쪽에 엔진오일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흡기 덕트 부분으로 들어가는 공기하고 엔진 오일 훈증기하고 섞여가지고서 EGR로 가는데 그 엔진 오일 훈증기 나오는 그 조그만 부속 연결 부속 그 이제 유튜브에 전에 그 많이 해놨죠. 기름이 버글버글하다고. 거기에다가 반도를 채워줘야 되는 건데 반도가 없는데, 예? 반도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엔진 오일이 안 새냐고요. 거기서도 줄줄줄 새는 거지. 한번 달리고 나면은 그냥 뿜어져 나와 있는 거죠. 그냥 줄줄줄줄 그걸 마시고 다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저는 겨울에도 히터를 안 틀었어요. 히터를 어떻게 틀어요?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엔진오일인지 몰랐지 그때. 예? 이 기름 냄새, 뭐 배기가스 냄새 같은 거 이런 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배기가스가 저 실내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니까요. 대부분의 정비소에서도 그렇게 또 했고, 어쨌든 간에 이 고무의 이 구조나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이것도 계속 개선돼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대단합니다. 기술이 대단한 거야. 이 고무도 말이 고무지 어떤 성분을 어떻게 섞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성능이나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정확히 이 온도에서 이 압력과 이 온도에서 이 무게에서 엔진 오일을 갖다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고무를 개발을 해가지고 모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 내일 장착하고서 한번 달려보고 그러고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